이 순서를 계속 지켜주시면 자료 해석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20에서 3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았겠죠. 그 인생 살면서 자료라는 거, 그러니까 표나 혹은 뭐 그림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저는 인생 살면서 자료 해석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공 서적에서 가끔 나오거나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혹은 뭐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정말 가끔 봤을 거예요. 그럼 뭐다?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헌법이라던가 행정법이라던가 이런 법 과목 공부할 때 처음 느끼는 어색함처럼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어색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영어처럼. 두 번째로 자료만 어색한가? 아니에요. 더 어색한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 혹은 보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 평상시에 A랑 B를 비교하는 비교급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거의 안 사용하죠.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어색함을 깨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난이도를 훨씬 더 쉽게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뇌의 활용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선지를 푼다고 가정해 볼게요. A가 B보다 크다 라는 선지를 풀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풀 때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푸시냐면요, A가 까지만 읽어요.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는지 자료에서 열심히 살펴봐요. A 여기 있네 하고 A의 정보를 찾아요. 다음에 B보다라 그랬으니까 B라는 정보를 또 찾으러 가요. 그래서 우리 B 정보도 찾았어요. 마지막에 크다라는 문장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 A라는 정보 찾았고 B라는 정보 찾았으니까 머릿속에서 알아서 착착 해결해서 A가 큰지 B가 큰지 찾아주고 결론적으로 누가 큰지에 따라서 동그라미 또는 X 표시를 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머리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A 정보도 찾고 B 정보도 찾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요, 두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면요, 우선 선지를 다 읽어주세요. 선지를 다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냐? A랑 B를 비교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A에 대한 정보, B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세요. 찾고 나서 A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B보다 크다라 그러면 아, A가 크구나 라는 걸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선지에서 확인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 문장을 다 읽고 문장에서 뭘 시키는지 확인하는 건데 걔를 저는 목적 잡기라고 불러요. 문장을 다 읽고 목적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 후에 목적에 알맞는 정보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혹은 비교, 어쨌건 선지에서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은 거, 내가 정보 비교한 게 해당 선지랑 동일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두뇌는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해줄 때만 정상적으로 활동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되게 신기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A부터 D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중간에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A를 잡고 D로 보낸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알아서 B도 걸치고 알아서 C도 걸치고 알아서 D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A에서 D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돌아요. 그러다가 D 갈까? 안 가야지. B 갈까? 안 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냐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 예를 들어 이제 학교 과제 같은 거 하려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인터넷에서 이제 정보 찾으려고 인터넷 딱 켜요. 그럼 뭐예요? 정보 찾아야죠. 안 찾아요. 웹서핑해요. 왜? 내가 뭐 할지 명확히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인터넷을 켰으니까. 뭔가 웹서핑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정보를 찾겠죠. 근데 이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갔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뇌는요, 항상 내가 경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킨다가 아니라 인터넷을 켜고 내가 찾으려는 게 예를 들어 자료 해석이면 인터넷을 켜서 자료 해석을 검색해야지 라는 입력을 명확히 넣어줘야만 얘가 자료 해석을 검색하는 경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 해석을 공부할 때만큼은 계속 자신의 두뇌 경로를 정해줘야 돼요. 그 두뇌 경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뭐라고요? 목적 잡기. 2번 뭐라고요? 정보 찾기. 3번 뭐라고요? 계산 및 확인이다. 요 순서를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이 순서를 계속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자료 해석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